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법의 개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법의 목적은 이제 도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지정해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을 개량 정비하도록 해서 주민의 환경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도정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노후 불량 주택물은 건축물의 훼손이나 일부가 멸신되어 붕괴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볼 수 있고요. 도시 미관의 저하나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에 의해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등을 노후 불량 건축물을 보겠다. 또 시설은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 도로 상하수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지정하고 있고요. 공동이용시설은 함께 사용한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플래닝 하에 되는 구역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용어상으로 보시고요. 용어상으로 보시고, 자, 대지라는 것은 정비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 중에 주택공사는 토지공사와 주택건설사업 등을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이와 같은 지방공사에서 진행할 수 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다시 한번 조금 볼게요. 정비구역 안에서, 즉 우리가 플래닝 정비사업, 도시재생제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에, 즉 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에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및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 그러니까 어떤 땅이 섹터가 있으면 이 정비구역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필지나 건축물이나 뭔가 이런 것들의 누구? 소유자 혹은 지상권자, 임차인들이죠. 뭔가 빌리거나 그렇죠? 임대해서 사용하던가 그런 사람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절차들을 한번 쫙 볼 거예요. 뭐 말만 봐도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프레임을 기본적인 큰 틀을 보면 도정법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예요.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합니다. 방침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큰 틀 잡아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거환경 기본 정비 계획을 수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공간 구조를 제시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큰 아웃라인. 그러니까 방침은 큰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자는 큰 목표가 되고 기본 계획은 정말 좀 큰 틀에서 본다.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 수립했고 정비 계획 어떻게 계획할 건가. 그렇죠? 그럼 정비 계획은 사업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봤던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정 요건에 의해서 진행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절차까지 한번 쭉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정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자, 기본 방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는 큰 라인일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본 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기본적으로 기본 방침. 그러니까 목표를 잡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즉 도시 재생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으로 뭐 10년 된 것들, 과거 같은 경우 노후 불량 주택 건축물의 기준이 한 15년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과거에는 15년 정도 된 건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5년 정도 됐으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지정을 했지만 시대적 흐름이 지나면서 그걸 20년을 바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대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단위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은 뭐가 있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보겠다. 자, 국가가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래서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서울시장을 좀 생각해보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 우리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는 뭔가 뉴타운 같은 게 많았죠. 그렇죠? 뉴타운 사업을 많이 하고 뭔가 구역 지정을 막 해서 그 신개발 위주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 다음에 들어온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의 재개발보다는 마을 만들기, 그렇죠?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그 마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도시 정비의 방향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물량 위주였고 재개발 위주였고 전면 철거 방식에 의해서 사업성에 입각한 고층 아파트들을 만들었다면, 지금 바뀐 추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마을을 유지하고 그 마을의 커뮤니티를 존중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계기를 본다면 뭐 사회적 흐름이 많이 바뀌긴 했겠죠.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재개발을 하면, 재건축을 하면 분명히 수익성이 나왔죠. 수익성이 나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다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어때요? 엄청 하락하죠. 그쵸? 엄청 하락하니까 그런 거 해봤자 막상 해보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최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뭐 10억이었는데 재건축했더니 뭐 8억밖에 안 된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반대 운동하는 거고 보존위원회 열리는 거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상당히 열악해서 도시적인 입장에서, 공공 입장에서는 그 환경을 개선해야 돼. 그게 정부의 직책이잖아요. 근데 과거는 그 개발 위주를 통해서 사람들도 좋아하고 도시 환경도 개선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본다면 재개발 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 거죠. 그럼 공공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량한 주거지역 개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마을 만들기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한번 고민을 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전에 한번 어떤 기사 같은 건데, 요즘 얘기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사의 타이틀이 마을 만들기 물음표하고 마을 망치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의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공공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마을의 커뮤니티를 뭐 결속시키겠다, 뭐 이렇게 플랜을 짜는 거죠. 그러면 그 거주민이 하는 말이,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돈이 들어온다면 불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올 거고, 그 불필요한 시설로 인해서 사람들은 싸우게 될 것이고 기존 커뮤니티는 와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내비두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보고 그래, 정말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뭐 정말 이렇게 개발 위주로 만드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우리가 이와 같은 케이스를 본다면 홍대를 보면 딱 되겠죠. 홍대 같은 경우, 홍대와 우리 그러니까 약간 포커스가 빠질 수도 있는데, 문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홍대와 대학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홍대는 인디 밴드들이 모여있고, 대학로 같은 경우는 뭐 공연이라든지 대학생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죠. 근데 서울시에서 정부 정책상에서 두 군데를 모두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자고 했어요. 용도지구 중에 문화지구죠. 문화지구를 지정해서 국가 정책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자, 규제를 하자, 뭔가 지원을 하자, 서포트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대학로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을 받았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받지 말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대 같은 경우는 그쪽 홍대 상인들이나 절대 우리는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이든 도시계획위원회든 뭐 정말 나름 전문가들을 모아서 새벽 2시, 3시에 클럽에 데리고 왔죠. 클럽에 데리고 와서 막 정말 그 쿵짝쿵짝 시끄러운 노랫소리 들려주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같은 거 하지 말아라라고 강경하게 대응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본다면, 뭐 제 말이 맞다 틀리는 못하겠지만, 대학로 같은 경우는 많이 죽었어요, 솔직히. 대학로 같은 경우는 뭔가 그쪽의 문화를 살리려고 한다면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필요 충분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건 충족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공연과 인프라에 대해서 뭔가 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틀에 맞게끔 움직였고, 홍대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지금 홍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 홍대 일대 주변으로 뭐 합정동, 상수동까지 막 일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국가라는 부분에서 혹은 정부라는 공공이라는 기관에서 그곳에 참여를 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 그래서 좀 다시 넘어갈게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쵸? 방침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노후불량 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노후불량 주거지 어떤 거였어요? 멸실의 우려가 있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거나 뭔가 부실 시공과 같은 상당히 안 좋은 건축물들, 그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막 차트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건물이 언제 완공됐는지 이런 거나 그 외관상의 체크 같은 거 체크해보고 외관상 문제점 체크해보고 토지대장 띄워서 건축물의 준공년도 따져서 시기 따지고 이런 게 다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개선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되나? 그러니까 필지별로 병합할지 분필할지 가구는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수립해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계획, 즉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획 수립하고요.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 방침에서 다룬다. 자,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란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말이 좀 어렵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상위계획의 이념과, 즉 상위계획의 이념이라는 건 뭐겠어요? 기본 방침이나 기본적인 국토 기본계획, 혹은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발전계획과 같은 기본적인 상위계획의 이념과 그 내용을 정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도시 공간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지정을 했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고, 그렇죠? 미래상 어떻게 바뀔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왜 뭔가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다.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기본적인 큰 틀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또 누구의 하위계획이에요? 시군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고, 시군종합계획은 도종합의 하위고, 도종합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죠. 그렇죠? 국토부터 하위 단계로 들어와서 도시 레벨에서, 하나의 도시 레벨, 시군 레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기본계획은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다 본다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에 관련된, 즉 도시 재생에 관련된 사항들만 컨트롤하는 기본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부문과 분별계획 중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영 또는 상위계획의 이념에 맞도록 정비구역의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 기반시설의 기준, 개발 밀도 기준, 정비 방법 등 정비 기반 사업의 기본 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한다. 말 어렵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도시군 기본계획상에서 토지이용과 분별계획 중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은 상위계획의 이념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지정 대상, 어디에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정비 방향, 어떻게 공동주택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뭐 길거리만 바꿔줄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 대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는 거죠. 사업을 본다면 지정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열악한 곳에 지정하는 거고, 그렇죠? 도시환경 같은 경우는 공업지나 상업지에 지정하는 거죠. 그게 대상이잖아. 그럼 대상에 대해서 지정해준 거고, 정비 방향, 공동주택으로 건설할 거냐, 뭐 길거리만 바꿔줄 거냐, 그러니까 전면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 만들 거냐, 아니면 수복 개발을 해서 도로만 정비할 거냐, 그렇죠?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 기반시설의 기준, 도로의 폭 같은 건 얼마큼 할 거냐, 접도율은 얼마큼 생각할 것이냐, 뭐 4m 이상의 도로는 얼마큼 만나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거 지정하는 거고, 혹은 상하수도의 용량이나 뭔가 기반시설,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은 분포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 개발 밀도,
호당 밀도는 어떻게 잡아줄 거냐? 호수 밀도가 너무 과밀화됐다. 혹은 이런 것들 체크하자. 정비 방법 등. 그 사업의 기본 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다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 잡아주고 개별적인 사업에 들어가서 또 사업에 맞게끔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법이 나오면은 조금 편하게 도와드리려고 좀 하는데, 좀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도정과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입 배경. 정비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 및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도시정비의 성격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지침 성격의 도시정비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다. 자, 어떤 성격? 지침적인 성격이래요. 지침적인 성격의 법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침적인 성격이 필요했고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또는 정합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즉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든가 정합성 서로 동등한 레벨에서 같이 이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도시를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면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사업을 받아줄 수 있는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잡아주자. 그래서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진행된다. 자, 대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50만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해당 도시사가 이 동네 너무 발전 정도가 낮은 것 같아. 그러면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는 거고요. 자,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진행합니다. 군수 빠지죠? 왜 군수 빠져요? 군수는 인구 50만 이상이 없겠죠?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인 특별시, 광역시, 시장에 따라서 들어갈 것이고요. 인구 50만 미만은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까 봤던 거고요. 그 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등의 현황, 토지이용 계획, 구역의 개발 계략적 범위, 그리고 단계적 정비사업의 추진 전략, 그리고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등에 대해서 기본 계획은 수립돼야 된다.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이고, 인구, 건축물 등의 현황 등, 그리고 뭐 밀도, 주거 안정 대책 등을 기본 계획상에서 다뤄주어라. 그래서 그렇게 다뤄준다는 건 뭐예요? 개별적 밑에 있는 사업들이 추진하게 됐을 때 지침 제시적인 성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다루어준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목표는 무엇일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수립할까? 자, 도시 기능의 보존, 회복, 정비 차원의 정비 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서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하겠다.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죠? 목적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보다 보존을 하거나 회복을 하거나 정비를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주고 무질서한 정비 사업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뭐 아무 데나 다 정비 사업 한다고 한다면 뭐 도심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있을 때 우리 부가연동하고 흑석동, 중앙대하고 신촌 이대 그쪽 동네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서 약간 이제 좀 정비 사업이 많이 그랬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좀 단계적으로 하든 좀 전체적으로 좀 진행하든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 적정한 밀도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가 도모돼야 된다. 좀 뻔한 얘기죠. 밀도에 따라서 쾌적한 주거 환경 만들어줘야 되고 주변 환경을 조화를 해야 되는 우리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물적 환경의 현황, 장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비 사업의 수요예측 등 기본적인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수요예측이 필요하고요. 단계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장래 개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말이 좀 길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잘라서 좀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좀 더 쉽겠죠. 이런 목표에 의해서 우리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래서 수립을 본다면요. 특별시 관역시장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자, 기본적인 방침과 동일하죠. 자, 기본 방침과 동일한 10년 단위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수립하지 않지만 도지사가 그 해당 시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수립하자는 거죠. 자,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초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요. 기본계획안을 입안하고 주민공람, 즉 14일 동안에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주민공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일간의 주민의 의견을 보여줬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60일 이내 회신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계획안이 있으니까 해당 의회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라고 기간을 주는 거죠. 그게 약 60일가량 된다.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농림부나 뭔가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녹지의 비율 제고라든지 해당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만이 있으면 진행될 수 있고요. 계획 수립 및 고시, 즉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서 관보나 공고를 통해서 이런 계획 수립이 됐다면 알려주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해공부 장관에게 보고를 통해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했대요.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공람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요. 의회에서 뭔가 의견을 받아주는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짓고 공고 및 보고를 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도시에는 이와 같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약간 말을 좀 잘못 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과 계획과 사업이에요. 먼저 어디를 개발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일반적인 프로세서. 구역, 계획, 사업이 일반적인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도지사든 국토해양부 장관이든 위에 단계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 혹은 정비하겠다면 구역을 지정하고요. 그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서인데 정비사업은 약간 달라요.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그 계획안을 들고 시군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구역 지정과 사업이 진행되는 순서가 좀 바뀌죠. 그러니까 도정법이 좀 복잡해요.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도 우선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결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 설립을 통해서, 그럼 조합이 설립돼서 인가가 된다면 이제 시행자 조인과 함께 개발 계획 수립해서 시장군수한테 간단 말이에요. 여기 하겠다. 그럼 시장군수가 그걸 보고, 아, 그래, 여기 개발해도 된다. 그럼 구역 지정을 해주는 거고 사업이 진행되는 약간 프로세스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강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좀 틀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틀렸다는 것은 뭐 도정법에서는 틀렸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법령에서는 구역 지정, 개발 계획, 그리고 사업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우선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한다는 거, 정비 계획 수립, 구역 지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비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건축물의 주요 용도,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시행 예정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들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 설명을 열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해야 된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3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자. 아마 이런 단계가 여러분들 TV에서 보면 조금 막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잖아요. 이런 정비구역이 있었어요. 정비구역이 있었는데 토지용을 짭니다. 그러면 뭐 전면 매수 방식을 투스택을 해주면 문제가 우선 없고, 그쵸? 자기 땅 팔아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환지 방식이나 이런 게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갑자기 도로 뚫어주면 여기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좋겠죠. 도로 옆에 자기 땅 들어오니까. 근데 뭐 이런 데 산다? 불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거 전면 매수한다고 썼을 때 돈 문제, 그쵸? 좀 더 돈 받으려고, 혹은 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 영세한 세입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거 못하게 말리는 거죠. 이 계획 하지 마라.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해 당사자끼리,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가 분명히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한 게 도시정비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람을 거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요.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잘 수립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거쳤고요. 의회 의견 들었으니까 여기 개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죠.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도시 정비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시장 군수가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에 따라서 수립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는 대도시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거죠.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그 신청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개발계획 구역이 지정됐고요. 그 계획안은 어떻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다른 게 보통 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그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개발하겠습니다지. 근데 도정법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을 다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 거니까 여기 지정해 주세요. 두 개가 분명히 좀 다르다는 거. 여기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보면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이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과 사업이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구역 개발 계획 수립해서 심의 거치는 게 있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비 사업에 따라서 구역 지정에 따라서 약간씩 법들이 좀 다르다는 것, 절차와 순서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살펴보면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서 10년마다 수립해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방침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장관 전 국토를 위해서 수립하는 방침에 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그렇죠?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시장은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이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비계획은 토지 소유자 등이 어떻게 한다? 제안을 하는 거죠.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여기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시장군수는 이걸 받아서 계획안을 받아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군수는 즉 민간에서 제안한 그 안을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거죠. 민간에서 이렇게 개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군에서는 이렇게 원하니까 저보다 윗단계에 있는 도지사에서는 구역 지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구역 지정이 된다면
자, 정비 사업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은 정비 구역을 본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구역진이 되면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이 이제 쭉 추진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준다. 1년의 과정으로 기본적인 정비 사업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하나하나 개별 사업들, 이 1년의 사업들이겠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